네, 여러분 오늘도 노마드 정변TV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박사님이 가져오신 거를 이제 봤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거더라고요. 네. 최근에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치안력을 강화한다고 도심 곳곳에 이제 경찰 특공대 장갑차도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이제 발표해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준비했는데 아마 그 뭐 20, 30대 좀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그 불신 검문이라는 거 자체를 아마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심 검문.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변호사님 혹시 뭐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불신 검문 뭐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어요? 예. 안 당했을 것 같은데 당하셨군요. 모르겠어요. 그때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뭘 하러 가는 것이냐, 왜 왔냐. 근데 이게 당해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 굉장히 그 검문 많이 당했어요. 그러십니까? 네. 왜요? 뭐 학원 가는 그 길목, 지하철 환승 구간, 학교 앞 정문 앞, 뭐 하다못해 뭐 하여튼 뭐 강남, 광화문 해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뭐 거동 수상자로 보이거나 그랬지는 않나? 외국인처럼 보이셔서 그런가? 머리가 빡빡이라 머리를 제가 그 8, 90년대는 머리 빡빡, 제가 머리가 이제 20대 때부터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은 뭐 패션으로 머리도 깎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머리를 빡빡 민다는 거는 딱 두 가지 부류였어요. 그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이제 전과자, 재소자. 가출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조직폭력배 이제 중간 행동대장. 두 번째. 문신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뭐 이렇게 선하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선하게 생기셨는데. 근데 머리가 이제 빡빡 미니까 단지 좀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검문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방송 보시고 검문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 좀 불이익을 잊지 말으셔야죠. 네,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좀 드릴게요. 네. 피고인이 이제 경찰 그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 술값 문제로 시비를 이제 벌였어요. 술값 문제 시비. 술값을 뭐 내내 안 내내 하면서 이제 시비를 벌여서 이제 여종업원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를 했는데 이 당시 시간이 이제 새벽 3시 20분이라 상당히 거의 뭐 새벽이네요. 굉장히 깊은 뭐 밤인데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상황을 이제 보니까 이제 여종업원이 이제 그 피 묻은 휴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닦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장이 이제 진술하기로는 뭐 술값 문제로 시비를 붙었다. 이러니까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비가 붙었던 피고인에게 이제 신분증 제시하면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요구 받은 피고인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뭐 범인 취급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동 피우고 경찰관 멱살도 잡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현행범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공직행방해 및 상해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때 그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이 주장한 게 당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안 했다. 경찰 공무원증 제시 안 하고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아서 이건 위법한 그 공직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 자체는 다 위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무죄 취지로 다퉜는데 한번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이때는 전국 차림을 경찰 전국 차림을 출동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위법한 거냐? 그렇죠. 정복 차림은 잃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이다.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이제 했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리딩 케이스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어쨌든 그 피고인이 술값 안 내고 도망가려다가 실랑이가 돼서 중간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종원이 피 묻은 휴지를 얼굴에 이제 대고 있고 경찰관이 왔을 때 그러니까 경찰관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질문을 시도하니까 나가려고 해서 거기 이제 출입문 쪽으로 이제 경찰관이 이제 막아선 거죠. 그냥 위험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죠.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막 하니까 이제 다른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제지하려고 이제 어깨 정도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턱을 때린 거죠. 피고인이. 턱을 강타하고 좀 많이 나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공무집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 체포의 이유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미란다 원칙을 부재하면서 현행범 체포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피고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 안 하지 않았냐. 알았으면 내가 이제 뭐 임의 동행했든지 그럴 텐데 경찰관이 그러면 피고인을 막아선 행위 그것이 이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그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거를 명백하게 알 수 있었냐 없었냐가 결국 쟁점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신분증이나 증표를 제시하진 못했지만 상황상 그렇지만 이게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 피 묻은 휴지를 얼굴에 대고 있고 난동을 부린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공무집행을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 피고인 본인도 상황을 인지하고 네. 왜 경찰이 나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뭐 거부할 그 정당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죠. 그렇게 막아선 행위가 뭐 어떤 뚜렷한 위협력의 행위, 위협력의 행사는 아니지만 재반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건 정당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사안은 정복 차림을 한 경찰이 신분증만 제시하지 않고 네. 소속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판단한 사안이고. 그렇죠. 또 다른 사안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사안이요. 경찰이 이제 검문을 이제 새벽 1시경에 검문을 다른 지구대에서 이제 무전 지령이 들어왔어요. 네. 그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이제 지갑 발치기를 했다. 그 용의자는 뭐 안경을 끼고 키는 몇이고 대략적으로 외형을 특정해가지고 이제 무전을 해서 주변에 있던 그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이 지령을 받아서 네. 이제 접수하고 이제 검문을 이제 시작하는데 네. 멀리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비슷한 사람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정지를 하라고 얘기하고 멈춰라. 그래서 이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이제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네. 뿌리치고 이제 도망가니까 다른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제지를 하면서 인근에 어떤 사고가 있으니 신분증을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정복 차림도 하고 있었고 네. 신분증도 제시하고 좀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망갔어요. 이때는 또 그 사건이 이제 원심에서는 이제 무죄. 원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이게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판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복 차림으로 이 사건도 검문을 한 거죠. 그죠? 정복 차림으로 검문을 했고 그리고 경찰봉으로 이렇게 막아서면서 본인의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를 하면서 자 잠깐 좀 협조를 해달라. 자전거 날치기가 있으니까 조금 사실 확인만 해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멱살 잡아 밀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심법원에서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다. 그럼 이게 그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거부하는 걸 정당행위로 본 거겠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당하게 본 거죠. 불신 검문이라는 건 그냥 그러니까 원심은 이건 그냥 답변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건 무죄로 그렇죠. 그런 폭상해나 모욕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죄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원심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물론 물어보는 거 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까지 무죄가 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법원 판단을 소개해드리는데 대법원은 자 이제 날치기 사건 발생 직후에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그렇죠. 근데 이 인상이 흡사해요. 피고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냥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행한 행위는 범죄의 경중과 범행과의 관련성 피고인이 발견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제지한 그런 정도의 행위는 그거는 직무집행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를 가지고 피고인이 뭐 상해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까지는 용인이 될 수가 없다. 정당 방해가 될 수 없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제 욕설까지 해가지고 모욕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건하고 차이가 있는 건 이 사건에서는 아주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신분증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밝히고 그렇죠. 피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 번째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린 거는 이 사안은 경찰이 정복 차림을 안 하고 탈복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은 제시는 하긴 했지만 새벽에 또 이루어졌고 경찰이 탄 차도 일반 차량이에요. 경찰 순찰차가 아니고. 순찰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안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며칠 전에 해당 장소에서 이제 강도상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해당 장소에 가서 이제 탐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비슷한 시각에 갔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는 이제 사람이 인상착의가 또 비슷하게 해서 검문을 이제 요구했어요. 이 피고인도 역시 자기를 이제 범인 취급한다 하면서 뿌리치고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경찰이 따라오니까 주변에 이제 소리를 치면서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경찰 불러주세요? 네, 경찰 불러주세요. 이분들이 경찰인데? 누가 또 그곳을 지나는 택시기사가 또 멈춰서 또 그 상황을 보고서
또 뭐 경찰도 신고도 해주고 신고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네. 결국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이 사안이 이제 그 좀 의미 있는 판단이 났어요. 그러겠네요. 해설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게 문제된 사건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우리 사례를 많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김 박사님께서 지금 사복 차림, 새벽, 경찰차 없이 네. 다만 이제 신분증은 나중에 이제 제시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피고인 입장에서는 새벽 늦은 시간에 뭐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이건 뭐 깡패가 자기 납치한다고 납치하거나 나를 어떻게 흑고지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야 시각에 사복을 입고서 추격을 한다 차량이 일반 승용차 영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불러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일관돼서 저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일관돼. 나를 폭행해야 되는 사람들 많았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경찰이 아니라 어떤 뭐 치안이나 강도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이나 경찰관들의 유형력 행사와 위법성에 대해서 당연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공무원이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심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고인이 착오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정말 정당 방위가 되는지 뭐 아니면 오상, 그러니까 잘못된 정당 방위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걸 면밀히 심리한 다음에 범죄 성립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심리가 미진했다. 그래가지고 파기를 했어요. 그럼 변호사님 그 공무집행 그 방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떤 경우에 경찰이 검문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조문 좀 살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흉기 난동이나 정말 흉흉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국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심 검문, 장갑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투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전투기 아주 튼튼해 보이던데 장갑차.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처음 당해보실 수 있으니까 불심 검문이 뭔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심 검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심 검문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수상한 행동이나 아니면 주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 저 사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요 조문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수상한 거동수상자죠. 거동수상 주의 상황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어떤 범죄 오로지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래서 상당한 이것도 중요해요. 법조문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첫 번째는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된 사람, 즉 아주 명백한 목격자죠. 검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절차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불심 검문은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체포나 아니면 구속이나 아니면 뭐 구인해가는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법원의 영장이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인하거나 가거나 데려갈 수 있는 것인데 불심 검문은 말 그대로 갑자기 검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경찰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에 가자고 요구는 할 수는 있어요. 임의동행이죠.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요구를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면은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임의동행을 갔을 때 6시간 초과해서 경찰관에서의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6시간 초과하려면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불만이에요. 이게 사실은 6시간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법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 지구대나 파출소, 그 경찰서에 동행하는 사람은 6시간 초과해서는 머물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자마자 나오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불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경찰관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검문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당히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검문을 당할 때도 보면 누구는 그냥 괜히 와가지고 검문을 한 거죠. 사실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그냥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는 상황인데 그냥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때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 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 고문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고문을 실시해라. 소속과 성명 밝히고 왜 내가 거동수상자로 이제 뭐 설명해라 했더니 경찰관 둘이 눈을 얼뚱얼뚱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대답을 얻어냈는데 네. 그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박사님이 당한 거는 이게 정당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돌싱검문이 아닌 겁니다. 수상한 행동도 안 했고, 그렇죠. 뭐 죄를 벗어. 대낮에 뭐 사람 많은 데서 그냥 가방 메고 가는데 느닷없이 가방도 열어보라고 하고요. 좀 안 좋은 시대였네요. 네. 그 당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학교 앞에 가면은 이제 전투경찰 전경이라고 하죠. 네. 전경들이 이제 정문을 싹 에워싸고 학생질 검사를 해요. 또 그 학교 학생들만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의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학교에 모여서 이제 데모를 할 것을 대비해서 타 학교 학생들은 이제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또 찍어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은 그 가방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여학생들만 소지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제 울고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좀 이쁘게 생기고 좀 괜찮은 여학생들 골라서 괜히 가방을 뒤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엄혹한 시절이었네요. 네, 그래서 참 검문을 당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네. 그래서 뭐 한번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제 불신검문을 했어요, 박사님. 그러면 이제 동행을 안 하실 수 있겠죠. 거절하실 수 있겠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경찰관이 물어봐가지고 답을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꼭 데려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찰관이 성명과 소속을 밝혀도 대답을 해야 될 의무는 또한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경찰관 어떡하냐? 계속 물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죠. 경찰관이 물어보고 어느 정도 제지하고 적절한 선에서. 근데 그래도 끝까지 대답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보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경찰은 미행하면 돼요. 미행하셔라. 날 미행해라.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답을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막아서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에 최근에 이제 검문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순기능은 있어요. 네. 수배범들 가끔 잡히거든요. 이제 검문 그렇죠. 강화했을 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국민 대다수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길을 가로막는 거죠. 길을 가로막고 바쁜데 약속 시간 늦는데 뭐 신분증 내놔라 이런 게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 다중 밀집 지역에 가실 때 검문을 당하셨을 때 이건 본인의 권리예요, 진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셔가지고 한 개개인이 이런 적극적인 권리 행사해야 경찰도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런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흉기 난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범인을 잡고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범위라는 것도 굉장히 이거를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양립이 그리고 가능해요. 사실은 이 법 조문과 이 취지를 정확하게 경찰관들과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경계는 상당히 명확하단 말이에요. 네, 오늘 하여튼 좋은 또 재밌는 질문도 가져와 주셨네요. 네,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되는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자기 소속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 정복을 입고 신분증 제시도 한 경우, 마지막엔 사복을 입고 이렇게 신분증 제시는 이제 막 정신 없을 때 상대방이 정신 없을 때 제시한 경우 이렇게 사례를 잘 대비시켜줘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태풍이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죠.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 안녕.